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에 잡히는 보상 이야기의 백주민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 10강으로 일상생활 배상책임 시리즈편 자동차 관련 배상책임 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동차 사고는 자동차 보험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일배책이 안 되지만 그 외에 여타 자동차 관련된 사건 사고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사건 사고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10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 자동차 관련 배상책임 사고 편 첫 번째 사진입니다. 이중주차 함부로 밀지 마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아파트에서 이중주차 차량을 밀다가 이 앞차가 앞에 벽면에 부딪혔다든지 아니면 조금 이렇게 나와 있는 차하고 이렇게 기스가 났다든지, 또는 이 차의 핸들이 방향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밀면서 사고가 발생했다든지 뭐 그럴 수 있겠죠. 이때 이 사고로 인해서 밀다가 사고 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일단 불법 주차한 사람이 책임질까요? 아니면 민 사람이 책임질까요? 가장 기본적으로는요, 첫 번째, 민 사람, 이중주차를 밀었던 사람이 100% 책임지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불법 주차한 사람 이거 잘못 없습니까? 통상적으로 어떤 과실을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거나 또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했을 때 이제 과실을 묻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중주차는 주차난이 심한 지역에서는 하나의 지역 주민들 간의 약속이고, 불법 주차도 아니고 서로 밀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이중주차 했다는 것만 가지고 과실을 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중주차 했는데 핸들이 좀 꺾여 있어가지고 밀면서 이게 옆으로 우측으로 또는 좌측으로 가서 충격했다든지, 또는 내리막이나 이런데 이게 주차해놔가지고 밀면서 이게 경사를 타고 사고를 했다든지, 그랬을 때는 과실을 한 20% 정도 물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 밀었던 사람이 모두 책임을 지는 게 맞아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이분이 가입한 또는 이 사람의 배우자가 가입한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이 있다면 그 일배책에서 이 사고에 있어서 수리비와 렌트비 모두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점점 겨울철 다가오고 있는데요. 겨울철에 특히 이제 지하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중주차를 항상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밀면서도 사고 나면 어떻게 하지? 이럴 수 있겠는데, 이 일배책 보험이 있다면 조금은 자신 있게 자신감 있게 밀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세게 밀어서 사고 내시면 안 되겠죠. 자, 이중주차 사고도 다 보상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이가 BMW 차에 위에 올라가 있는데, 아이가 위에 올라가서 이게 뭐 뛰어놀았다고 쳐봐요. 그래서 이 BMW 외제차 보네트가 다 찌그러졌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책임을 져야 돼요, 안 져야 돼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게 아빠 차라면 모르겠지만 타인의 차라면. 그런데 이 아이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이 부모가 이 수리비를 다 물어야 되겠죠. 경찰 교육원에서 강의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강의하기 전에. 혹시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에 대해서 아시는 분 하고 이제 여쭤봐요. 대개는 잘 모르시는데 그 중에 이제 간간히 한두 명이 손을 들고 경험이 있는 분들이 이제 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손을 들었길래 물어봤죠. 선생님 어떻게 아세요? 라고 여쭤보니까 본인이 아이가 이 외제차의 보네트에 올라가서 장난치다가 보네트가 들어가가지고 수리해주는데 400인가 500인가 나왔다는 거예요, 견적이. 그래서 그 견적 4, 500이 나온 것을 본인이 가입한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을 접수해가지고 처리를 했는데 너무 유익했다고, 그래서 기억한다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 겪어보면 안 싫은 것 같아요. 그렇게 아이들이 올라가서 장난치거나 실수한 거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기 때문에 부모가 가입한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으로 보상 처리가 다 가능합니다. 굉장히 유익하죠. 자, 세 번째, 차에 이게 못으로 스크래치를 냈나, 이렇게 스크래치 돼가지고 파손이 됐어요. 그러면 아이가 그런 것 같은데 어른이 고의를 했거나 또 아이라더라도 고의가 분명하다면, 고의는 안 됩니다, 당연히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호기심이 했겠죠. 장난치면서 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했을 때 이거 수리 아이 부모가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당연히 그 부모가 이 차주에게 수리를 다 해줘야 됩니다. 전북 지방청에 친구가 있는데요. 경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주민아, 우리 지방청에 지방청의 직원 아들이 아파트에 주차되어 있는 외제차를 못으로 한 바퀴 싹 둘렀단다. 견적이 3천만 원 나왔대. 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받고 그거 아이가 고의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모가 가입한 일상생활 배당책임으로 처리되니까 걱정 안 해도 돼 라고 답변을 드렸죠. 실제로 나중에 접수해서 고액이다 보니까 조사 나오고 확인했죠. 그리고 확인 끝에 그 3천만 원에 대한 수리비 보상이 보험회사에서 다 처리가 됐습니다. 아이가 실수한 3천만 원의 그 수리비까지 일배책이 된다? 예,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죠. 그분 입장에서 만약에 일배책이 없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 3천만 원을 생돈을 낸다고 하면 이 아이 때려서 그 벌정머리를 고칠 수도 없는 것이고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마음으로는. 그런데 보험 처리가 다 됐기 때문에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었고, 피해자도 보험회사에서 보상받았기 때문에 가해자하고 굳이 다투거나 협의할 것 없이 원만하게 해결됐던 사건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페인트를 칠해가지고 했을 때, 이 경우에도 페인트 도색, 차량 도색 같은 거 다 보상 처리가 다 됩니다. 그리고 문콕사고는 보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운행 중 사고, 문콕사고는 예를 들어서 내리면서 뒷문을 열면서 또는 운전석을 열면서 옆에 주차된 차를 찍었어요. 그래서 그 차가 파손이 됐다고 쳐요. 그러면 문콕사고는 일상생활을 보지 않고 이 자동차 사고로 보는 거예요. 자동차는 나중에 또 나오지만 이런 동력 있는 자동차, 오토바이, 전기자전거 이런 것들은 일상생활 배당책임 보험에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이 있기 때문에 그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거고, 문콕 사고는 자동차 운행 중 사고다 해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고요. 또 자동차 사고, 운행 중 사고도 당연히 안 되겠죠. 문콕 사고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어떤 상담하시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워낙 이제 경찰관 분들이 주변에 그 강의를 듣고 질문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제 사건 사례들 중에는 경찰관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어떤 경찰관 분이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우리 아내가 휴게실에서 친구 차 타고 가서 휴게실 내리면서 뒷문을 열다가 그 주차된 차를 찍어서 문콕 사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일배책으로 접수하려고 합니다. 그거 가능하죠? 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선생님 그렇지 않습니다. 일배책은 운행 중 사고라고 봐서 그거는 일배책에서 안 돼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주차된 차를 이중주차를 밀거나 그런 건 가능하지만 그거는 처리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아니에요, 그 보험회사에서 얘기했더니 접수하면 해준다고 해서 접수 내일 하기로 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배책이 상품이 또 새로운 상품이 또 있나? 왜냐하면 상품마다 그 약관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특약이 있나? 내지는 내가 잘못 알고 있나?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분한테, 선생님 혹시 접수하시고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그 결과를 좀 알려주시면 제가 좀 앞으로도 업무에 참고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분이 접수하고 나중에 담당자가 배정이 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문콕 사고는 자동차 사고로 봐서 안 됩니다 해서 결국은 보험 처리가 안 되고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문콕 사고는 그 운행 중 사고로 보고 자동차 사고로 보고 일상생활 배당책임 보험이 안 됩니다. 자동차 사고에 있어서 이렇게 유익한 사건 사고들, 운행사고 아니더라도 그 일배책으로 처리될 수 있는 사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일배책 꼭 기억하시고 일상생활에서 그런 사건 사고 있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10강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